새로운 선택의 강령을 소개합니다. 두 번에 걸쳐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당의 정체성을 담은 전문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성숙한 대한민국입니다. 성숙? 낯설 수도 있는데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사의 세계적 석학인 찰스 킨들버거는 나라의 성장 경로가 S자 곡선으로 불리는 로지스틱 곡선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S자 곡선은 박테리아 같은 생물의 개체수 곡선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거의 성장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 일정 시간 후에 성장이 정체합니다. 킨들버거는 500년의 강대국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나라의 성장 경로도 저 박테리아와 경로와 비슷합니다. 초반 국면은 나라 만들기입니다. 네이션 빌딩이라고 요즘 사회과학에서 유행하는 개념이죠. 축적된 역량이 없다 보니 경제도 사회도 발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자본 축적이 시작되면서 기존과 다른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경제 성장론에서는 이런 과정을 도약이라고도 합니다. 고도 성장이 어느 정도 계속되면 마지막 단계로 성숙기가 옵니다. 경제학에서는 지속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선진국입니다. 위기를 관리하면서 적당한 성장을 지속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로를 아주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해방 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두고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1960년대부터는 경제 발전과 제도 혁신이란 자본 축적의 도약기를 거쳐 고도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죠. 하지만 그 후부터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하락합니다. 서유럽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죠. 인구 문제는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중입니다. S자 곡선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체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라가 몰락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몰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정치에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라스 노스는 성숙한 나라의 관건이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MIT의 데런 아지모글루는 성숙한 제도는 포용적 정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경제 선진국에 걸맞은 정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 위기를 극복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정치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택의 강령 전문은 이런 취지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중도 대연합을 제시합니다. 왜 중도 대연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성장 경로를 다시 볼까요? 사회는 각각의 단계에서 특수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로 보겠습니다. 나라 만들기 단계에선 봉건제 유지 세력과 근대 혁명 세력 사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해방 직후엔 냉전이란 조건 속에서 미국 중심인가 소련 중심인가를 두고 싸웠죠. 고도 성장기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배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 사이 격돌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후에 보수와 진보로 표현되는 갈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 발전의 1단계, 나라 만들기 단계에선 봉건과 근대를 두고 문명적 갈등이 벌어집니다. 국가 발전의 2단계, 고도 성장 단계에선 분배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그리고 3단계, 성숙기에선 젠더, 세대, 인종 같은 인간학적 차이가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0세기 후반부터 3단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서구에선 페미니즘이 사회주의나 다른 사상보다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선 X세대, 즉 알 수 없는 세대가 등장했다며 세대 갈등이 본격화하죠. 21세기 들어선 미국부터 유럽까지 인종 차이를 두고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청년 사이 젠더 갈등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세대 갈등 역시 심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갈등이 커지다 보니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불행공화국으로 불립니다.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권이죠.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갈등 해결에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진보 보수 갈등을 성숙기에도 되풀이하고 있죠. 진보 인사의 성폭력을 두둔하는 자칭 진보 페미니스트들, 이대남 표를 얻자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황당한 반페미니즘 선동을 하는 보수 정치인,
국민 동의라는 명분으로 세대 간 갈등의 시간폭탄인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진보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을 내걸었지만 1년 반 동안 맹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보수 대통령. 내로남불 정치인을 구하자고 검찰 개혁을 내걸고 집회하는 진보 진영. 반공시대 구호를 내걸고 빨갱이 잡자고 외치는 보수 진영. 정말 퇴보도 이런 퇴보가 없습니다. 세계 행복순위 최상위권에 있고 선진국 제도의 모범으로 불리는 스웨덴에서는 페미니스트 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건 내각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 동의가 부족하더라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 보수인 기민당과 전통적 진보인 3인당이 연합정부를 꾸리기도 하고 서로의 정책을 계승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선택이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성숙한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 시작은 중도 대연합 건설입니다. 중도란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구태의 진보와 보수에 구속받지 않고 성숙한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도 대연합은 합력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합니다.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다원적이며 관용적 정치 문화를 키웁니다. 새로운 선택은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도 대연합 정당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 정책과 지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